예, 아래서는 데이터 구조로 벡터, 배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벡터 구조인데요. 그 수의 나열을 가지고 보통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뭐 우리가 물리 시간에 벡터와 스칼라 그런 개념을 배우고 또 특별히 이제 벡터를 좌표 평면상의 한 점을 벡터라고 표시하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변수 x에다가 벡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C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를 등호를 쓰는데 여기서도 등호를 쓸 수 있지만 화살표 표시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1,3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벡터가 하나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방금 입력했던 1,3, 1, 3이 벡터인데 그것이 하나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y라고 하는 변수에 그 x좌표, y좌표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좌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y를 출력하면 물론 여기서 컨트롤 엔터 대신에 런을 눌러도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6, 8, 10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의 값으로 대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는 항상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변수의 이름을 우리는 식별자라고 합니다.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별자는 유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물론 벡터를 집어넣지 않고 숫자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Z에 123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에 연산자가 있듯이 R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산술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x하고 y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um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x가 1, 3이고 y가 3, 6, 8, 10인데 잘 보시면 여기 4는 1이 더해져서 1 더하기 3 해서 4가 되고 3 더하기 6 해서 9가 되고 그 다음에 8은 원래 없잖아요. 얘가 반복돼서 1 더하기 8은 9가 되고 3 더하기 10은 13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원소의 개수가 차이가 나도 알아서 맞춰서 반복해서 더하기 계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는 슬래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2의 5승. 그래서 2가 5번 곱해져서 32가 되고요. 나머지와 목 계산할 때 나머지는
C에서는 모듈러 연산인데, 자, 요거는 퍼센트 두 개를 붙이면 가능합니다. 자, 10을 퍼센트 두 개를 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러면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이건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벡터 간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뭐 책을 참고해서 보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x가 1하고 3이 들어가 있는 벡터인데 여기를 다시 x에다가 1, 2, 3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운 1, 2, 3 값이 들어갑니다. 1, 2, 3 값이 들어가요. 그거는 뭐 C에서 변수 대입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덮어쓰기 한다라고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게 숫자만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등호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문자. 자, 문자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문자열인데 이 문자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해도 되고 큰 따옴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섞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는 큰 따옴표, 뒤에는 작은 따옴표. 요거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제대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y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A, B, C가 이 C가 이제 작은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지만 큰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다 문자열일 때는 뭐 이렇게 되는데 A가 있고 뒤에 있는 거는 숫자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C에 역시 마찬가지로 A를 집어넣고 숫자 1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Z값을 구하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변수들의 값을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문자라고 캐릭터 리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문자예요. 문자고 여기 A하고 1. 1이 숫자였지만 문자로 변환됐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는 거죠. 통일을 시켜주는 거고요. 당연히 이 문자열은 계산을 해도 계산이 되질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ZZ에다가 Z 값을 플러스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두 개가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어서 더하기 연산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인데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의 결과는 당연히 true나 false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입니다. 자, A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5가 3보다 작다. 여기는 연산자가 두 개, 여기 대입 연산자와 크기 비교 연산자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연산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이 순서대로 계산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먼저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비교 연산자가 계산이 먼저가 돼요. 대입 연산자는 가장 나중에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5하고 3하고 비교했는데 이게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5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거짓인데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가냐? true, fals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하면 false라고 출력이 돼요. 자, 자, 변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그 숫자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자, 0이 아니면 모두 true입니다. 자, 현재 C의 값에 C의 값에 0을 집어넣겠습니다. 0을 집어넣기 때문에 C는 물어보면 이게 false가 돼요. false가 되는데 원래 얘는 C의 안에는 0이 들어있는 거지 참 거짓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 느낌표하고 C 하면 아까 거짓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false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not을 붙이면 이때는 참 거짓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D는 D에다가 2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not D를 하면 당연히 1은 참이기 때문에 not을 붙였으니까 느낌표를 붙였으니까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변수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데 그 not을 붙였을 때 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is true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is true라고 하는 변수는 요 함수는 요거는 그 변수의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not d를 하면 요렇게 하면 not d를 하면 여기에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자 이렇게 not c를 하면 이건 true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d가 이제 1이니까 이건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 요 느낌표 D가 false니까 그냥 D면 true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이 D에는 1이 집 true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실행해도 true가 안 나오고 false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is true는 그 가로 안에 있는 요 매개 변수가 결국 true의 값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값이 true로 인정되는 0이 아닌 숫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취하면 false가 나옵니다. 요거 혼돈되기 쉬운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를 생성하는 함수는 C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벡터를 생성했는데 그런 그 일반적인 벡터가 아니고 그 일련의 번호를 가진 벡터 즉 1, 2, 3, 4, 5, 6, 7, 8, 19, 8, 7, 19, 8, 7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거나 아니면 2, 4, 6, 8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시퀀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함수는 A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1부터 10까지 간격은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간격을 1이 아닌 뭐 3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 by는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여기 1, 4, 7, 10 이렇게 등차 수열 개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대신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도 일련 번호로 생성되는 변수가 아니고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이름, BB라고 하는 벡터는 19, 8, 7, 6 여기 차이가 개차가 1인 수열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개차가 1이 아닌 다른 숫자일 때는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by라고 하는 요 키의 값을 3으로 주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차가 1인 경우는 시퀀스라고 하는 함수 사용 안 하고 직접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작점 이게 사실은 요 1은 초항이고 10은 말항인데 그리고 개차 수열인데 만약에 1부터 10까지라고 해놓고 그거에 개수를 정해 놓으면 그 개수에 만큼 개차를 어 개차가 아니죠. 공차죠. 연태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공차를 자기가 계산을 하고 그거에 맞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랭스점 아웃 해놓고 여기다 3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3개를 만들어내 원소가 3개인 수열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CC를 보면 1, 5.5, 10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개차 수열 요 크기는 개차가 아니고 공차죠. 공차의 크기는 4.5 여기도 4.5를 더해주면 10이 되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벡터 예를 들면 1, 2, 3이죠. 요 주어진 벡터를 반복해서 쓰고 싶다. 그럼 3번 반복했다. 1, 2, 3, 1, 2, 3, 1, 2, 3 요렇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repeat이라고 하는 뭐 이거죠. 여기 뭐 반복하다라는 뜻인데 repe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이라고 하면 여기 1, 2, 3, 1, 2, 3, 1, 2, 3이 나옵니다. 근데 요 repeat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each라고 하는 매기 변수의 이름을 만약에 4개를 줬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요 x가 이제 1, 2, 3이었으니까 1, 2, 3에 가까이 원소를 4번씩 반복해라 이거죠. 타임은 벡터를 한번 출력하고 그걸 3번 벡터 자체를 3번 출력한 거고 요거 이치는 가까이 원소를 n번 반복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원소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꺽쇠를 이용해서 벡터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벡터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x 꺽쇠하고 2라고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의 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C에서는 첨자를 이용할 때 0부터 시작인데 R은 1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1, 2, 3의 두 번째의 원소를 출력해라 해서 2가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X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출력된다. 요건 1과 3을 출력한 게 아니고 이게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첨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xx에다가 25에서부터 19까지 벡터를 만들고요. 벡터를 만들고 xx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거를 출력을 하자. 자, 이렇게 이제 두 줄을 한 번에 실행할 때는 두 줄을 블럭 지정하고 엔터,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25, 24, 23, 21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적으로 25, 24, 23, 22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 거를 출력해라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거기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S의 어떤 값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요거에 이렇게 한다면 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25, 24, 23, 22, 21, 20, 19까지 7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를 뽑아서 그걸 x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x의 결과는 3개만 그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그걸 다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3개만 출력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 벡터를 이용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원소를 출력할 수도 있고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C를 입력하게 되면 C 앞에 마이너스를 입력하게 되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출력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다시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XS에다가 XS가 20보다 큰 거 20보다 큰 것만 출력해라. 다시요. 그러면 25, 24, 23, 22, 2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건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위치에 있는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그럼 100이 집어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XS의 변수를 출력하지 않아도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변수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조건을 요 안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다가 값을 뭐 10을 뺄 수도 있고 값을 특정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20보다 컸던 위치에 다 12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21, 22, 23, 24, 25가 다 11이 된 거죠. 자, 그걸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벡터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벡터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sum 함수를 써서 xx 그러면 벡터의 값을 94라고 하는 값이 요거 다 더해지면 94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하면 30, 40, 50, 60, 70, 80, 90에 1, 2, 3, 4 그래서 9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민 이게 이제 통계에서는 평균 기대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13.42857 이런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VAR 이거는 분산입니다.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게 17.28571 근데 여기에 분산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평균에서 해당 값을 차이에 제곱을 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곱을 했으니까 숫자 너무 커지잖아요.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는 게 저기 표준 편차입니다. SD로 표시하고 SS. 결국 분산에 루트 씌워진 값입니다. 그래서 17을 루트 씌워주면 약 4. 얼마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qrt 루트하고 똑같은 말인데, 자 여기 액세스 하면 이 벡터잖아요. 벡터에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그거의 각각의 값에 루트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에 대한 루트 값은 3.3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20에 대한 루트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뭐 음수가 있는데 양수를 받고 싶다. 그럼 a, b, s,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다. 물론 우리는 이게 몇 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하다 보면 계산된 결과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때 쓸 수 있는 함수가 length. 이렇게 해주면 총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으로 아래서 나온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벡터에도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비교 연산자, 그 다음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